한 달에 100만원씩 1년이면 1200만원 10년이면 1억 2천만원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야심차게 프리미엄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신규 창업을 합니다. 근데 여러가지 이유로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 시설이 그대로 나옵니다. 시장에 1억 2천을 들였든 2억 4천을 들였든 시장에 나올 때는 처음에는 1억에 나오겠죠. 근데 조금 안 있으면 5천이 되고 3천이 되고 2천이 되고 1천 무권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던지는 것들을 내가 한번 자신있게 잡아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도전해보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주추창업 전도사입니다. 자기소개가 엄청 길었죠? 점점 길어질 겁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6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12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냐면요. 최근에 한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죠. 프리미엄 독서실 인수가 고민된다. 2500세대 아파트 단지 상가에 푸독 2개, 스카 2개가 근접해 있는데 인테리어는 푸독답게 잘 되어 있다. 80석이고 독서실비는 12에서 14만원 받고 있다. 임대료 관리비 포함 맥스 250만원 정도다. 아마 이 80석인데 250만원 정도면 서울 수도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 렌탈비나 인건비가 추가돼도 어쨌든 뭐 400 이하일 거잖아요. 고정비용이. 성인 이용자보다는 중고등 위주인데 인근 고등학교가 셔틀이나 버스를 이용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주변이 상가와 학원이라 밤늦은 시간에도 환한 거리예요. 독스카 열이면 열 말리는데 이유가 있겠죠? 집이 5분 거리라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집이 5분 거리라 자꾸 관심이 가고 대학생 두 아이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부추기네요. 이 대학생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게 괜찮은 거야. 가능성이 있는 거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그 경험이 많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택시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택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랜저가 500만원에 나와 있는 게 있어. 연식도 짧아, 키로수도 짧아. 근데 이거 잡아서 내가 택시 사업을 해보고 싶어. 그럼 잡을까 말까요? 이걸 물어보려면은 정비사에게 물어보든가 아니면 택시로 큰 돈을 번 사람에게 물어보든가 택시 사업을 뭐 5년 10년 이상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택시 사업을 하겠다고 4천만원 주고 신형 그랜저를 뽑았다가 아 이거 차값도 못 뽑는다, 아 이거 택시는 답 없다, 하지 마라, 이런 입장에 처한 분들께 내가 저거 500만원짜리 그랜저 사서 택시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은 어떤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심지어 그 4천만원 주고 택시를 그랜저로 새롭게 뽑았던 그분은 운전도 못해. 초보 운전이야. 그래서 고객들이 타면은 원래는 예를 들어 강남에서 부산을 가려고 했었어. 근데 강남에서 부산을 가려고 사장님 부산으로 가주세요 했는데 이분이 초보 운전이라서 애초에 그 경부고속도로도 제대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내리지 않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다가 말고 아 사장님, 그 기사님 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냥 내릴게요. 부산은 그냥 버스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남부터미널에 내려주세요. 고속터미널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차를 뽑았는데 운전을 잘 못해. 그러면 택시 운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영업을 잘 못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라고요. 대다수. 지금 이 시장에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손꼽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80%는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시작할 때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큰 돈 벌어볼게. 큰 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대로 된 자영업을 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은 분들은 스터디 카페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돈이면은 본인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음식업, 차라리 요식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스터디 카페를 창업할 때는 살살 큰 부담 없이 스트레스 없이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직장생활 하다가 그냥 어우 저 내 친구가 사업하는데 쉬워 보이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많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께 제가 조언을 구합니다 하면 무슨 조언을 받을 수 있겠냐, 전 일단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권리금이 얼마인지 뭐
대형 뭐 다 빠져 있잖아요. 지역이 어딘지. 이런 선에서는 어떤 답변도 드리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인수 고민된다. 전 또 인수 창업, 주주 창업 전도사잖아요. 그럼 이제 전도하려고 글을 눌렀는데 이미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그 수많은 댓글들이 그럼 가서 보셔라. 답이 안 나서 내는 것 같다. 안 되는 가게는 인수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 다릅니다. 안 되는 가게는 그 이유를 찾아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인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내 눈에도 그 이유가 안 보여? 그러면 안 되죠. 뭐 잘 되는 가게도 인수하면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데 안 되는 거를 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걱정돼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그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답이 안 나오는데 작성자님이 인수하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시는 분은 뭐 시험으로 치면은 영어 100점 하시는 분인데 수학은 못하는 수학 포기자야. 근데 지금 이 질문자분께서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 하시는 분일 수 있잖아요. 영어는 전혀 못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스터디 카페 독서실 사업이 수학 영역이라고 치면은 이분이 잡으시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차이가 있고. 아무튼 제가 앞서 그러니까 구구절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답변 드리는 분들, 이 답변을 다 하시는 분들의 상황, 그분들의 그 실력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막 정성스럽게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다 귀담아 듣는 거는 좋죠. 그런데 되게 명심해야 될 것은 사장님께서 이미 여기에 올려놓은 정보 자체가 너무 빈약하고 그 빈약한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다시는 분들도 본인들의 되게 한정된 경험에 한해서밖에 답변을 못 달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뭐 10개 이상 해봤다고 하더라도 그래봤자 10개잖아요. 제가 뭐 1000개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10년을 해봤다 그래도 그래봤자 10년이잖아요. 30년 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은 귀엽죠. 그래서 제가 저 글을 보고 답글을 그냥 달지 않고 간단하게 비슷한 질문들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이거 나중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항목을 분류를 잘 할 텐데 대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본인 나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건 바이 건으로 판단을 내려서 그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로서 잡을지 말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노력들 그게 조금 잘 안 보인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방법도 모르시니까 또 어쩔 수도 없겠죠. 아무튼 뭐 부동산만 보자고요. 아까 그 물건을 봤을 때 거기 상권은 어떤가 봐야겠죠? 상권은 내가 보기에 이래서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그리고 물건, 그 상권에서도 그 물건, 그 내가 잡으려는 그 건물이 어떤가 이거예요. 그 건물이 공용 공간은 어떤지, 전용 공간은 어떤지. 어떤 건물은 실제 사례입니다. 5층에 독서실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프리미엄 독서실 인수하려고 갔을 때 저는 인수하려고 봤던 물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좀 과장해서 고양시에 있는 어지간한 프리미엄 독서실 매물 나왔던 건 다 봤었어요.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죠. 거기 가면 5층 그 프리미엄 독서실은 되게 좋아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1층에서 그 썩은 내, 곰팡이 냄새 이런 것들이 나요. 그러면은 저는 안 잡아요. 그 1층에서 애초에 고객들이 왔을 때 느껴지는 그 공간에 대한 그 분위기, 그 건물에 대한 분위기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안 잡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내가 그 건물주랑 얘기하든가 관리단에 얘기해서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다면 잡을 텐데 저는 그런 거 굳이 이제 큰 마이너스 요소로 보는 거예요. 공용 공간, 화장실이 복도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다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부엌은 되어 있는지, 부엌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 상하수도 따는 것만 해도 돈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 권리금 아까 그 보면은 댓글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정보를 좀 주시는데 뭐 권리금 1000만원에 잡았어?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방을 놓거든요. 근데 주방 설비하는 비용이 한 1000만원 들어. 그럼 사실상 2000만원에 다 잡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임대차 조건.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겠죠. 아까 그거는 월세가 싸 보이니까. 근데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죠. 원상복구 조건은 어떻게 돼 있는지, 기존 조건은 어떻고 내가 잡을 때는 어떻게까지 잡을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있다면은 명확하게 그 조건으로 잡기 위해서 협상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요. 외부 간판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금 전화가 오니까 핸드폰이 진동이 돼서 넘어졌네요. 잠시만요.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외부 간판 이슈도 정말 생각보다 커요. 간판 자리가 4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그 프리미엄 독서실에 간판 달고 있는 그 자리가 제가 인수했을 때도 그 자리를 쓸 수 있냐, 못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내부에도 내부 간판을 가지고 큰 상가일수록 싸우는 경우 많습니다. 확인해야 되고 기본 관리비는 얼마인지, 주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그제서야 이제 잡을지 말지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없이 그냥 하면은 좀 막연하게 큰일 날 수 있다. 그리고 컨셉, 기존에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해서 그 시설을 내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컨셉을 바꿔야 될 수 있어요. 하다못해 페인트 칠이라도 좀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지 폐쇄형으로 되어 있는지, 섞여 있는지, 섞여 있다면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나눌지, 이런 게 본인의 운영 전략과 다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책상은 크기는 어떤지, 800인지 900인지 1000인지 1200인지, 밀리미터예요. 1200이면 1.2m인 거죠. 근데 대부분 800, 900, 1000이에요. 크다고 해서 가보면 1000이에요. 그런데 1000도 그렇게 크진 않은 겁니다. 저희는 1200짜리만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00짜리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차라리 800짜리 3개면은 2400이 나오잖아요. 그걸 3개를 합쳐서 1200 만들 수 있으면 저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고, 800짜리를 다 버리고 새롭게 1200짜리를 둬야 된다. 그러면은 추가 비용이 드는 것.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방은 있는지, 아까 주방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내가 추가 시설을 해야 되는지, 화장실도 추가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분석 입장에서 지금 현재 고객이 몇 명인지, 다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보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그건데 질도 봐야 돼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다니고 있는 고객들한테만 물어봐도 충분해요. 불편한 건 없는지, 어떤 점이 아쉬운지, 좀 개선해줬으면 하는 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으면은, 물어보기 미안하면은 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의 고객들의 만족도를 확인해야 돼요. 어떤 만족도의 고객들이 다니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들 과거의 고객이 얼마나 많았나 이것만 자꾸 봐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과거예요. 과거 누군가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그 화려했던 그 뭐라고 하죠? 그랬던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매물이 싸게 나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다른 사업 때문에 바쁠 수도 있고요, 진짜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본인 자식이 운영해 준다고 해서 맡겨놨는데 자식이 이직을 가가지고 해외로 나가게 돼가지고 그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고요. 다 실제 사례들이에요. 혹은 아들이 취업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들한테 그냥 자영업 하나 차려주려고 이렇게 차려줬는데 이 아들이 덜컥 취업을 해버렸어. 혹은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덜컥 붙었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가게를 내놓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냐? 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할 때 입장과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객을 분석해보고 내가 고객을 타겟을 바꿔야 되냐, 안 바꿔도 되겠냐, 이런 것들 봐야죠. 그리고 기존의 마케팅은 어떻게 해왔냐, 어떻게 했었고 그 성과가 어땠냐, 이런 것들을 봐야죠. 그래야 내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그 가게를 잡는 거잖아요. 주축 창업을 할 때 인테리어만 잡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고객과, 그리고 기존 고객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존 사장의 시행착오를 제가 사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큰 돈을 주지 않고 제가 그대로 배우면서 대신에 리스크를 떠안는 형태가 주축 창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럼 나의 전략은 있는지. 조금 전에 그 질문 주신 분은 대학생 2 자녀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마케팅 차원에서도 그 자녀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운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든 간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친구들 믿고 해도 되겠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막말로 권리금 1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월세도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질문하실 정도라면은, 그리고 시설 깨끗하고 하면은 어지간하면 또 잡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안 되지. 안 그러면 나중에 엉뚱한 또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경험을 해보는 거죠. 시장조사.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이 2500세대니 만세대니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만세대면은 만세대에 많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2500세대면 2500세대에 맞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과거에는 2000세대에 1개, 이거는 정말 과거 얘기예요. 독서실일 때는, 독서실은 진입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하는 것 자체가 허가제였기 때문에 까다로워서 못 들어와요. 근데 스터디 카페들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냥 막 생겨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이 과포화되어 있냐 아니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과포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예를 들어 만세대인데 스터디 카페가 2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하나당 5000세대씩 나눠 먹고 있는 거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러면 셋이서 해도 3000세대씩 절대 땡입니다. 땡. 그런 생각 가지고 동시에 한 5개가 생긴 사례도 있어요. 제가 앞전 영상에 한번 다뤘을 거예요. 어떤 동네에서는 2021년 9월인가요? 2020년 9월인가? 2020년 9월일 거예요. 2020년 9월에 반경 500m 내에 5개가 생겨요.
서로 몰랐던 거예요. 그 공사하시는 분들은 아름아름 알았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인력 파견 보내는 업체는 알았을 거고 인테리어 본사들은 알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점주들은 몰랐겠죠. 나랑 동기야 동기로서 이렇게 5명이나 있을 줄 몰랐죠. 아무튼 시장조사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요. 연관 업체들이 그 다른 업체들의 고객군과 그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절대적인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죠. 시스템 지금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 독서실의 경우 아주 오래된 독서실 관리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잘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그냥 쓸 수 있어요. 반면에 키오스크라고 해서 뭐 진짜 뭐 최첨단 뭐 안면 인식이든 뭐 지문 인식이든 QR 코드든 이거 안정성 떨어지면 그냥 끝입니다. 정말 그냥 끝이에요. 바꿔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면서 무조건 바꿔야 되고 뭐 위약금이니 뭐니 그거는 전 주인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새로운 걸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운영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 목록 나열하는데 한 5분 10분 썼거든요. 그 쭉쭉쭉 적었어요. 생각나는 거. 그래서 지금 분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긴 할 텐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어찌 제가 이 글에다가 댓글을 달 수 있겠냐고요. 정보가 너무 없고 그리고 너무 다들 부정적인 이제 조언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조언이라는 게 위험하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무 망할 수 있다 이런 조언들만 하고 계셔가지고 제 관점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은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썩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댓글은 달지 않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 대체하겠습니다. 유사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프리미엄 독서실이든 스터디 카페든 똑같아요. 본인이 나는 다르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점들을 그 전주인보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가설 검증을 해볼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모두 주말 잘 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영상이 없고요. 다음 주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